안녕하세요. 네, 법률사무소 근본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잠깐 켜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법률사무소 근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인데요. 제일 위를 보시면 이렇게 근본 소개가 있습니다. 근본 소개에 들어가면 인사말, 업무 분야에는 저희가 많이 하는 임대차, 부동산 건설, 그리고 형사 사건도 저희 많이 합니다. 저 태평양에 있을 때 형사 사건 정말 많이 하다 나와서 그 밖에도 이제 기업 법무, 가사, 상속 증여 컨설팅, 증여 컨설팅 쪽은 오 변호사님께서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변호사 소개를 보시면은 제가 센터에 있네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자랑하는 또 다른 사이트인 근본 임대차 소송센터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별도로 만들어 본 서브 홈페이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진단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통지했나요? 이런 식으로 거치고 나면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곧 알려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온 뒤에 짜잔! 이렇게 확실하게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안심하세요. 근본은 정확하고 다릅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변호사님도 수임하시려고 무조건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억 미만 하고 가입되어 있어요. 체크해 볼게요. 통지했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2개월 넘게 남았어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근본에서 알려드린 꿀팁 상황 진단이 나오고요. 갱신 거절 통지를 하셔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보증보험 실행 청구하시면 된다. 소송을 하실 필요 없이 굉장히 중립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본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근본은 어떤 곳이냐? 그럴 때 이러한 홈페이지나 임대차 소송센터를 들어오시면 근본이라는 그런 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근본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특히 우리 윤 변호사님과 비서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는 블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애정을 가지고 올린 글들이라서 한번 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사건은 저희가 많이 하는 보증금 반환 사건인데 제목은 이제 단 4개월 만에 임차 보증금 4억 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그야말로 완전한 성공 사례죠. 완전한 성공 사례고 사실 보증금 반환 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을 진행하면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는데 보증금 반환 소송의 핵심은 언제 어떻게 돈을 받아내느냐 소송에서 이긴 다음에 언제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받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은 정말 잘 끝난 사건입니다. 임대인에게 일정한 시간까지는 연락을 취하다가 그 이후로 임대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거나 답장이 없거나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에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주택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마냥 시간이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보증금 반환이 뭔가 제때 안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셔야 되고 법적 대응까지는 못하시더라도 반드시 신속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소개할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억 원 보증금은 물론이고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연손해금과 함께 변호사 비용,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한 큐에 보증금, 지연손해금, 변호사 비용까지. 사실 사건 자체는 간단했어요. 사건의 개요를 보시면은 이제 의뢰인은 좀 오랜 기간 거주하셨어요. 한 6년, 7년 거주하셨던 주택에서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은 그때마다 답변을 미룬다거나 시간을 좀 더 달라거나 상황을 회피를 했죠. 의뢰인이 그런 상황에서 좀 고통을 많이 받으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보증금이 4억 원이에요. 4억 원. 집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 자칫 잘못하면 집을 담보로 해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직접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다가 금액도 크고 임대인도 좀 잘 연락도 안 되고 만만치 않은 사람 같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선임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 주셨고 요청에 따라서 저희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한 뒤에 신속하게 이제 소송을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소송 진행하면서 모든
관심을 기울였어요. 얼마나 빨리 소송을 끝내서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기일에 갔죠. 기일에 갔는데 상대방이 출석을 했더라고요. 상대방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재판장님 저 4억 줘야 되는 거 알고 있다. 2억 5천까지 돈을 모았다. 그때가 이제 6월 말이었는데 2억 5천까지 돈을 모았고 8월 말까지만 기다려주면 내가 돈을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 아, 어떻게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얼마인데 8월 말까지 또 기다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잠깐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판사님이 그러면 8월 말까지 기다리면 반환이 가능한 거예요? 라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송에서 판사님이 이런 관심을 보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소송은 결국 판사님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판사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캐치를 하셔야 되고, 아, 이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에 들었죠. 판사님 이미 7년 가까이 거주를 해왔고 1년 넘게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되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는 연락도 점점 두절되기 시작되었고 다른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고 다른 임차인들 문제도 얽혀 있는 것 같고 여러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임대인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고 소송을 또 지연시키려고 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2달이나 더 기다려주는 것은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2달 뒤까지 돈을 마련을 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또 판결 선고기를 잡아서 또 기다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러시지 말고 판결을 일단 선고해달라. 그러고 나서 8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안 주면 이제 바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8월 말까지 기다리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임대인이 돈만 마련되면 어차피 8월 말 되면 모든 상황은 종료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소송을 끝내주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촉촉하게 판사님이 설득을 했고 판사님들이 보통 재판장에서 하신 말씀을 잘 번복을 안 하세요. 저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좀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8월 말까지 돈을 받고 끝낸다는 의미는 판사님 판결문 안 쓰셔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판사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해결책을 임대인이 제시를 했던 거였어요. 판사님이 고민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기록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니 소송 끝내고 판결 일단 선고하겠다. 임대인 준비되는 대로 보증금 지급해라. 그 이후에 이제 판결 선고 기일 거의 직전에 보증금 4억 원을 먼저 지급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된 직후에 지연 손해금과 변호사 비용 나머지 한 2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급해 주시면서 사건이 4개월 정도 만에 신속하게 해결됐고 우리는 너무너무 만족하시면서 자기가 뭐 어디 후기 남길 데 없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후기를 따로 남길 데는 없고 저희가 이 사례를 가지고 좀 성공 사례로 활용해도 되겠냐라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그러한 카톡 내용까지 해서 저희가 블로그에 잘 정리를 해뒀고요. 아까 만났던 그 의뢰인 상대방 그분한테 이제 소송 끝나고 나서 연락을 드렸죠. 상대방과 계속 통화를 하다가 이제 돈 달라는 거였죠. 돈 언제 주냐, 돈 달라, 얼마 줘야 된다. 상대방은 좀 깎아달라 하면 그건 안 될 것 같다. 막 이런 연락들이 줄을 이루었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갑자기 사건 마무리되면 변호사님 한번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1심에서 진행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지셨대요. 지셔서 항소심 변호사를 찾고 있는데 변호사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찾아오고 싶다. 이 돈 지급하는 게 어쨌든 다 마무리되고 나면 오셔서 상담한 뒤에 사건을 맡겨주셨고 그분의 그 후속 사건은 보증금 반환 소송 사건과는 달리 훨씬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그분이 또 다른 의뢰인을 한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좀 더 그러한 애정과 관심과 노력을 담아서 의뢰인의 그러한 심정들을 잘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변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요즘입니다. 네이버에 법률사무소 근본을 검색하면 제일 위에 이제 저희 홈페이지가 뜨고 그 밑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 뜨니까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보시고 또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근본의 사건 파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2번째 시간은 언제 할지 그리고 누가 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태꾸알